행복의 순간에 자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신건강의사의 인생 이야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광설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청년과 나눴던 이야기를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진료실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머뭇머뭇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들어왔어요. 중키 정도 되는데 좀 다부진 몸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쭈삣쭈삣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기도 전에 저한테 이런 거 갖고 와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대학교 4학년이래요. 대학교 4학년인데 군대를 이제 다녀왔어요. 이제 2학년 때가 이제 군대를 가서 마치고 이제 복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지금 이제 4학년이고 그러게요. 이제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본인 표현으로는 연애를 하는데 아주 행복하답니다. 여자친구하고 아주 잘 지낸대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제가 제 인생이 있어서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특히 이제 여자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온 그 본래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갖고 와도 돼요? 한 내용이 그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이렇게 지금 최고 정점에 이르는 행복의 이 순간에 턱 하고 제가 자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행복이 턱 하고 박제처럼 고정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느낄 때,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야, 나는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턱 하고 그때 자살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박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청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가 이 생각이 과연 제대로 괜찮은 생각인가 하는 회의가 들어서 정신과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뜬금없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선생님 같이 대화할 얘기 거리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온 겁니다. 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하죠. 우리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면서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냐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행복 추구권입니다. 근데 그 뭐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 이 청년처럼 지금이 과연 내 행복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일 것인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들 몇 사람하고 덕유산이라고 있어요. 덕유산 여러분 다 아시죠?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이제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예과 2학년 때 가을 소풍을 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 총대한테 말씀드리고 우리는 하루 더 남아서 여기서 저 정상에 가서 하루 텐트 치고 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총대가 상당히 선배셨거든요. 그래. 올라가는데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상당히 높은 산인데 폼 잡느라고
등쯤은 아주 뭡니까, 배나만 그냥 큼직한 걸 지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냥 산이 가파르니까 미끄러지고, 겨우겨우 언덕, 이제 저기가 정점이구나 그러고서 겨우 올라가 봤더니 또 언덕이 나오고 또 동선이가 나오고, 그래서 아주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됩니다. 네,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어려움도 그렇지만 행복도 그런 거 아닐까요? 행복의 정점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데 이 이제 청년은 이 행복이 이제는 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남은 길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불행해질 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에 머무르는 방법이 자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인기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인기가 떨어질까봐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있었고, 이 청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즘에 그 얘기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산레모 가요제 해가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샹송입니까? 뭐 이제 가요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 1등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때 이태리에서 아주 유명한 그 가수가 그 가요제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때 또 아주 유명했던 성악가가 있어요. 디 스테파노 하는 아주 대단히 그때 당시에 명성을 날리던 그 테너 가수죠. 그분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가수가 세상에 스테파노가 여기 등록을 했으면 경쟁에서 내가 지면은 그 수모를 내가 어떻게 당하나. 그러고선 자살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스테파노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요즘에 뭐 트로트 가수로 클래식한 그분은 또 트로트도 너무너무 잘해갖고 아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스테파노는 그렇지가 못했던가 봐요. 그분은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스테파노하고 경쟁할 것이 불안해갖고 자기의 인기에 누가 될까봐 자살한 그 여가수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행복이라고 볼 것이냐. 행복은 그렇게 이렇게 탁하고 박제처럼, 아니면은 내가 찾았어, 그리고 보물찾기 했을 때 쪽지를 발견한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게 행복이냐,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냐, 아니면 행복이라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피를 흘려서 오늘의 우리의 자유가 있게끔 해준 우리의 선열들. 안중근 의사. 그렇죠? 헤이그에 가서 나라의 아픔을 세계에 알리면서 활복을 한 열사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럼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인생이었었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그러셨다죠? 구차하게 항소하지 말고 너는 그냥 죽어라 하고 편지를 보내셨답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힌 아들에게 수의를 보내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행복해야 돼,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할 의무가 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행복이 뭐냐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연애에서 기분이 좋고 공부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 순간이 내 행복의
정점인 거냐,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가면서 뒤에 느끼는 느낌이고 해석이고 인식이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네. 공부할 때 우리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자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시면서 행복은 쓰레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 왜? 뒤에 남는 것이다.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행복은 깨닫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다. 이거는 우리가 안전 운전할 때 많이 느끼죠? 먼저 깨닫고 먼저 안전 운전으로 피한 사람은 상대와 관계없이 내가 오늘 참 잘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행복감에 젖을 수가 있겠죠. 네. 행복은 확인할 수 있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복은 향기와 같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확인하고 잡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